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무리수 또는 무리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유리수가 아닌 수. 다시 말해서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무리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무리수 한번 적어볼까요? 유리수가 아닌 수인데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그 반대입니다. 정수분의 정수, 즉 P분의 Q,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무리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그죠? 대표적인 무리수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제곱근에서 배운 무리수는 어떤 꼴이냐면 루트 안에 수가 나오는데 단 이 수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제곱수가 아닌 수가 있을 때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fx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무리식도 정의할 수 있어요. 무리식, 무리수.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무리식은 어떤 식이냐면 루트 안에 함수 x에 대한 식이 있는,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 꼴을 우리는 무리식이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fx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이런 꼴이에요. fx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얘는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무리함수를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겠죠? 무리함수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좌변엔 y가 되겠고요. 우변에는 제곱근하고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fx는 1차식뿐만 아니라 2차식, 3차식 다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식은 1차식입니다. fx는 ax 플러스 b꼴을 배울 거예요. 1차식. 1차식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완전 제곱식이 될 일은 없죠. 그죠? 자, 이럴 때 과연 이 무리함수는 어떤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과연 무리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무리식. 이제 글로 쭉 표현하면 깁니다. 자, 무리식이 있는데 근호,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 어우, 길다. 그죠?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이란 뜻은 제곱식이 아닌 식, 제곱식,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으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유리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간단하게 무리식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했듯이 무리식은 루트 안에 x에 관한 다항식. 물론 문자가 꼭 x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사용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fx가 제곱,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자. 그러면 루트 2x, 루트 안에 x에 관한 다항식, 루트 1-x. 자, 그리고 우리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가만히 보죠. 자, 우리가 유리수하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한번 볼까요? 유리수 더하기 또는 빼기도 마찬가지 풀마,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루트 1-x와 x는 유리수가 되겠죠. 유리식이죠. 유리식 더하기 무리식도 무리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이렇게 분수식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x에 관한 식이면 됩니다. 완전 제곱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무리식입니다. 그래 간단하게 무리식이 뭐예요? 그러면 루트 fx요 라고 하면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단 이 fx는 제곱수, 완전 제곱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때 이 정의는 뭐냐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예요. 한번 더 적어 볼까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제곱근을 x라 하면 이거를 x라 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x의 제곱이 a가 되는 수예요. 만약에 이 x가 실수라고 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x가 실수가 아니라면 뭐 상관없어요. a가 이제 허수다.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x가 실수라면 x의 제곱이 a가 되니까 이 a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우리가 실수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 식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잘 보세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자, 루트 a가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의 식의 값이 양수 또는 0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제곱 이퀄 a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이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문제는 물론 중요한 거는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안의 값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호 안에 식이 있어. 수나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호 안에 식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나타나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정의역을 구합니다. 자, 요 조건을 이용해서 주로 정의역,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 정의역을 그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모에 문자가 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써줘야 돼요. 자, 이거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x-4의 값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근호 안에 x-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정의역이 주어지면 이 정의역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정의역 밖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곱근이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게 실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루트 안의 값 x 플러스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알 수가 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루트 안의 값이 둘 다 양수. 만약에 루트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모두 만족하는 공통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자, 1번을 보면 루트 안에 식 x 플러스 3이 있고 2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에 해서 두 개 이상의 공통 영역을 찾을 때는 항상 여기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공통 영역에 빗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공통 영역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만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보면 루트 x가 있고요. 먼저 루트 안의 식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5-x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x는 0보다 크나 같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5-x가 0보다 크나 같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가지고 끝점이 포함되니까 굵은 점이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속이 빈 동그라미 쳤는데요. 속이 꽉 찬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0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낸 다음에 공통 영역. 이 영역이 바로 요 식의 x의 값이 존재하는 정역.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도 요거는 속이 꽉 찬 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등호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무리식도 계산할 수 있는데 무리식은 무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무리수 계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분수인 경우에 분모에 무리식이 있는 경우는 분모를 유리화해야 됩니다. 유리화.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인데요. 딱 봐도 합차 공식이죠. 그죠?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합차 공식으로 앞에 항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뒤에 항의 제곱. 그래서 무리식 계산에선 이 합차 공식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루트를 없애는 방법으로 유리화할 때도 이거를 이제 켤레수라고 불러요. 자,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켤레수. 물론 이 켤레수는 복소수에서 주로 사용해요. 복소수에서. 근데 복소수의 성질과 무리수의 성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도 켤레수 개념으로 공부하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분모를 가만히 살펴보면 분모에 무리식이 있죠. 근데 이 루트를 없애는 게 유리화인데요. 그러면 자, 요 분모의 켤레 수를 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자, 괄호를 해주고요.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x. 분자도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의 켤레 수를 곱해준다. 그럼 분모는 다시 한번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가 없어져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분모의 루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라고 해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보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풀이 과정을 노트에다 잘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도 보면 이게 합차 공식임을 알 수 있죠.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부호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합차 공식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앞에 항의 제곱 루트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루트 x 마이너스 1 제곱. 자,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없어지고요.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x라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은 분수 함수입니다.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또는 유리식이라고 하죠. 분모에 무리, 루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좀 독특하죠. 분모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오타네, 오타. 지금 이 상태면 얘는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고치겠습니다. 뭐냐면, 루트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 켤레수라는 게 보이죠? 그죠?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분모를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의 켤레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가만히 보니까 제곱이에요.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분모 계산해주면 이퀄 하고요. 자, 앞에 거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제곱식을 풀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x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를 제곱해 주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 1이에요. 이걸 써주고요. 그러면 내림차순을 써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무리함수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 아까 얘기했죠? 유리수가 아닌 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닌 수. 그래서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니까 좌변은 y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변에 무리식이 있는데 루트 안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으면 돼요. x에 관한 다항식. 수만 있으면 안 돼. 루트 2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럴 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유리수가 유리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 fx는 완전 제곱수가 되면 안 돼요. 완전 제곱식.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꼴이 바로 y는 루트의 fx 꼴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식 더하기 무리식은 무리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x에 관한 다항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런 조건으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볼까요? 함수 y는 fx에서 자,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라고 설명하고 있죠. 루트 fx 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리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실제 y는 루트 x 마이너스 y는 루트 x 플러스 5. 자, 여기서 보세요. 루트 x는 무리식이죠. 근데 5는 유리수예요. 무리식 더하기 유리식은 무리식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맞아요. 2차도 상관없어요. 2차 이거는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반원입니다. 반원. 반원. 원의 양의 제곱근 위쪽 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가 나오잖아요.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루트가 나오는 식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제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곱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y의 제곱 이퀄 1-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이항하면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이 되거든요. 얘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1은 원이에요. 자, 얘는 중심은 원점이고요. 이건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반지름 1은 원이 됩니다. 근데 전체 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전체 원 중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자,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좌표축을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위쪽 원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양의 제곱근이잖아. y는 플러스 루트 1-x의 제곱이죠. 그러면 선생님 아래쪽 원도 나타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음의 제곱근이면 아래쪽 원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그림을 좀 그려놔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무리식에서는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을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의역은 근호 안의 시기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원체 집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요 원을 봤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언급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근호 안의 식이 1-x의 제곱이니까 이걸 풀어서 주는 거예요. 1-x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그럼 x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따라서 정의역은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을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줘도 정의역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루트 안에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을 보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정의역을 구해보도록 하자. 자, 루트 안에 이제 식이 6-2x인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제곱근,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하여 6-2x가 되는 수잖아요. 그죠? 제곱을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범위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2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양변을 2로 나누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루트 안의 식, 즉 3x 플러스 8이네요. 8이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간단한 1차 부등식이니까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8보다 크나 같고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 여기서 기본이 되는 이제 무리함수식 가장 간단한 건 아니지만 a가 1일 때 y는 루트 ax, y는 루트 ax의 그래프가 그래도 무리함수에서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a가 1인 경우가 되겠죠.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렸느냐 문제인데 이거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요. 자, 요거 밑줄 그어놓자.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역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잖아요. 그죠? 역함수를 먼저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죠?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y는 루트 x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는 항상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합니다. 첫 번째 1번 얘를 x는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x는 gx 꼴이 되겠죠. 그죠? x는 gy 꼴이 되겠죠.
x는 꼴 바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x와 y를 바꾼다. 즉 y는 g의 x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고쳐요. 그래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도 함수도 어렵지 않게 쉽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죠. 그죠? 기본 조건이 뭐냐면,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전에 존재 조건이 있는 거예요. y는 fx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는 그 함수가 역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y는 루트 x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정의역을 따지면 x는 0보다 커 나갔죠. 공역 또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에서 y는 0보다 커 나갔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대응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양변을 먼저 제곱해요. 제곱해서 자, 첫 번째 1단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y의 제곱 이퀄 x, x는 y의 제곱이 됐네, 그지? 자, 그 다음에 xy를 바꿔줘요. 그러면 자, y는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역과 궁역도 바뀌어요. 정의역과 궁역. 자, 맨 처음에 정의역이 x는 0보다 커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공역은 y는 0보다 커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역함수의 공역, 원래 함수의 공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 y 값을 그대로 바꿔서 x는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공역을 역함수의 치역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전체를 다 그리면 안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아래로 볼리기면서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대칭축은 y축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선생님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예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y축의 오른쪽.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포물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 정확하게 y축의 대칭인 포물선의 반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역함수. y는 x의 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그렸죠? 왜 역함수를 이용하냐면 우리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y는 x를 그리고요. 여기에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 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되네요. 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다 대칭이다. 그리고 밑줄 그어놓고요. 왜냐면 역함수니까. 역함수니까 당연히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4번 별표를 3개를 해놓고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 자, 오른쪽에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1번, 2번, 3번. 이게 마이너스가 막 그러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그 마이너스가 붙은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마이너스가 언제 붙는지만 잘 이해하면 돼. 마이너스가 언제 붙을까? 자,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번 얘를
y축에 대칭하면 y축 대칭이에요.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대칭하면 y는 f의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원래 함수에서 y축 대칭한 거구나. 자, 2번 x축 대칭도 있죠. x축에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보세요.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뭔가 불편하죠. 우리는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이냐면 fx 앞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원래는 y 앞에 붙여야 돼요. x축 대칭이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y는 꼴로 표현하잖아. 그지? y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은 x의 부호도 바꾸고 y도 부호도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암기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거 뭐예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죠. 그죠? 원래는 얘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y는 이었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y 루트 x였습니다. 즉 얘는 y는 루트 x를 x축에 대칭하는 거예요. x축 대칭. 그죠? 맞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얘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3번 둘 다 바뀌었네. 그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어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점 대칭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점 대칭이죠. 얘는 자, 첫 번째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다시 2번 y축 대칭을, 그러니까 대칭을 두 번 하면 돼요. 그럼 원점 대칭이 됩니다. 또는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을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다면 이제 쉬워요. 자, 1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1번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x인데 x축 대칭이라네. 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그려보세요. 일단 자, 1번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니까 x축 아래쪽에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여기다가 y는 자, 써줘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써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x, y는 루트 x를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써줘요. 마찬가지로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다. 저희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한 후에 다시 y축 대칭이에요. 또는 지금 y축 대칭한 것을 x축에 다시 대칭하면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그리는 거라서 그냥 삐뚤빼뚤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 이렇게 그려주고 y는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야.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예요, a. 그러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지? 자, 루트 안의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당연히 a 값, 자, 이거예요.
두 개 공통으로다가 A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에 따라서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양수 곱하기 양수여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예요. 그러면 어때요? Y축의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반면에 A 값이 음수면 음수 곱하기 음수일 때만 양수가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이 Y축의 왼쪽. 자, 여기서는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Y축의 왼쪽 영역입니다. 왼쪽. 반면에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Y축의 오른쪽 영역이에요. 오른쪽 영역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죠. x의 개수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 그래프의 오른쪽 영역, 즉 제1사분면과 제1사분면 또는 제4사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왼쪽이면 제2사분면 또는 제3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A 값이 양수인 경우를 한번 보세요.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제1사분면에 그려지거나, 그죠? 얘는 제1사분면이죠. 반면에 Y축의 오른쪽이면 되니까 제4사분면에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A 값이 음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의 제곱근이면 제1사분면이 되겠고요. 음의 제곱근이면 제4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음의 제곱근. 함수값이 음수니까 x축 아래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a 값이 음수이면 x축, y축의 왼쪽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양의 제곱근이면 제2사분면,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음의 제곱근이면은 제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그래프에 그려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기준만 명확하면 돼요. 기준. 오케이? 루트 안의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제곱근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제곱근을 구할 때 y는 하고요. 원래는 풀마잖아요. 풀마 루트 ax죠. 왜냐면 제곱근은 항상 두 개 존재한다. 하나는 양의 제곱근, 하나는 음의 제곱근.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양의 제곱근은 당연히 yx축의 위쪽,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당연히 x축의 아래쪽,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위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실수 조건 하나, 두 번째는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리함수의 식은 양의 제곱근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y는 하고 음의 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입니다. 근데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은 이미 어디에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의 제곱근은 얘는 x축 위에 그려집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왜냐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음의 제곱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음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x축 아래 영역에 그려지는 거예요. x축 위라고 한다면 제 1사분면, 2사분면이고요. x축 아래면 제 3사분면, 4사분면의 영역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트 안에
있는 문자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이면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나 같다. 즉 y축의 오른쪽인데 그 치역도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제1사분면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제1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y축의 왼쪽이 되면서 치역은 0보다 크나 같다. 2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사분면으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라고 그랬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실수의 성질 첫 번째, 루트 안의 식이 0보다 크나 같다라는 실수의 성질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곱 큰, 양의 제곱 큰, 음의 제곱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미리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뭔데 도저히 못 그리겠어. 그러면 역함수를 이용해도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역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때 역함수도 정의역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완전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의역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정의역의 구간에서 그려진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수원 수투에서도 역함수를 이용한 그래프는 많이 이용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다음 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반쪽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런데 1번은 양의 제곱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x축 위가 되는 겁니다.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인데 그 다음에 실수 성질에서 4x, x는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1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써보자. x도 0보다 크나 같고 y도 0보다 크나 같아요. 2번을 볼까요? 2번은 양의 제곱근이니까 y는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수의 성질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루트 안의 수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4x니까 얘는 x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반면에 음의 제곱근입니다. 즉 함수값이 음수예요. 그러면 함수값은 y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얘는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x는 음수, y도 음수. 그래서 사분면이 딱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1번은 너는 제1사분면. 2번은 음수, 양수니까 제2사분면. 그 다음에 3번 양수, 음수니까 제4사분면. 그 다음에 음수, 음수니까 제3사분면. 이렇게 그래프의 영역을 식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건 원래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 그린 다음에 사실은 하나의 점을 찍어줘요. 원래는 1번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y는 2죠. 1,1을 찍어주는데 그냥 여기는 식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식만 써주세요. y는 루트 4x, 네,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3, 4분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4x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 그랬죠?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 왜 유리함수에서도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점. x가 1일 때 y를 2. 이렇게 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도 모든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요거는 이제 일반형이에요. 무리함수의 일반형 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 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상관없습니다. fx가 있을 때 우리 평행이동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근데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잖아요. 평행이동한 후에 식은 어떻게 쓰느냐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p를 쓰는데 y-q를 쓰면 불편해요. 왜냐면 함수가 y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q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그냥 y는 하고요. f에 x-p 플러스 q꼴로 쓰는 거예요. 자, 원래 요 플러스 q는 좌변에 마이너스 q로 쓰는 게 원래 맞는 건데 함수식을 우리는 좌변에 y만 놓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무리함수도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y는 루트 ax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열심히 평행이동 해볼까요? 자, 평행이동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x의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 꼴이 어떻게 되냐면 y는 하고요. 루트 a는 요걸 좁으니까 좀 아래쪽에다 쓰겠습니다. 아래쪽에다 y는 하고요. 루트 자, x 대신에 x-2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a로 묶어주는 거예요. a에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밖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형이 됩니다. 자, 요 값이 바로 요 함수식이 바로 무리함수의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 꼴로 고치면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고치면 자, 이게 이제 위에 일반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고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 꼴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요.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이 바뀝니다. 근데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조건으로 정의역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무리함수는 원점이 그러니까 포물선의 반 꼭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꼭지점의 위치가 P,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쉬워요. 꼭지점의 위치가 P, Q. 꼭지점의 위치가 P, Q.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한 후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꼭지점의 위치가 원점에서 자, 원래는 원점이었죠. 평행 이동하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위치도 바뀌겠죠. 꼭지점의 위치가 P, Q. 그래서 P, Q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잡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무리함수의 표준형,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무리함수의 표준형, 이 그래프입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 y는 루트 x,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겠죠? 그죠? 당연하죠.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영수일 때 이걸 한번 적고요. 꼭지점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거는 꼭지점, 시작점이라고 해도 돼요. 꼭지점이 원점에서 P, Q로 바꾼다는 거. 꼭지점이 P, Q로 바뀐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식은 화살표로다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그랬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평행이동을 표현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후의 식은 y는 루트 a의 x-p 플러스 q가 된다. 이런 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이 뭐냐면 꼭지점이에요. 자,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를 p, q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설정하면 돼요. 그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루트 안의 수 x-p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거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양의 제곱근인지 음의 제곱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지는 방향을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 메모리해 두세요. 준태가 어때? 그릴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4번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4번. 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은 일반형으로 주어진 것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간단해요. 루트 안에는 x의 개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7번에 1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1번 먼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루트하고요. x의 개수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얘는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x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평행이동한 거를 평행이동 표현해 보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원래가 2사분면의 그림이잖아요. 2사분면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꼭지점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는 1, x는 1이죠.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4. 그러면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2사분면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줘라. 자, 그러면 이렇게 2사분면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완성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고 꼭지점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있고요. 우미제곱근이네, 그죠? 그리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을 묶어줘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플러스 1입니다. 원래의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였는데 자, 이것을 평행 이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다면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세요. 자, 먼저 꼭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x는 3, 3을 거주고요. y는 1 거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좌표축에다가 3, 1. 그럼 꼭지점이 결정이 되죠.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제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